안녕하세요. 김운찬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고 그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50대입니다. 저는 15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 250만 원 수입이 있는데 이제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5천만 원, 민사소송 패소한 금액이 2억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이자도 붙어서 금액이 엄청 커진 상태일 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다면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 채무 정리부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을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진행하다 이제 실패를 하셨고, 그럼 이제 뭐 거래처며 금융기관 여기저기 이제 소송이 들어오고 압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추단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냥 놓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 채무들은 부실채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서 삼각되고 유동화 회사로 넘어가고, 그럼 도대체 이제 채권자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불어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그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 어떤 명의 계좌 같은 거 빌려서 이제 생활을 하시고 뭐 그러다가 뭐 압류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분은 채무 정리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채무를 먼저 정리를 하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융권 채무들은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이나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 크레딧뷰 같은 이제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을 가능하고, 이외에 이제 세무서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이제 체납 내역 확인해서 공공기관 채무 있는지 같이 이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됐는데 아마 소송도 여러 건 진행이 되었을 테고 계좌도 이제 압류가 되어 있을 걸로 짐작이 돼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 민원실 한번 방문하셔서 그 채무자 앞으로 진행되었던 사건 번호 한번 조회해 보시고 판결문이랑 결정문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건이 진행되었던 관할 법원 같은 경우는 USB 지참하시면, 이건 팁인데, 기록 자체를 그냥 넣어 주거든요. 받아오신 이후에 요거는 결국에는 변호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개인이 이걸 일률적으로 풀어가기는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년 전에 사업이 이제 망하시고 채무가 그때 다 발생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금융권 채무는 사업하시면서 또 대출 받으셨을 거기 때문에 더 오래됐을 거예요. 소멸시효 쟁점도 같이 좀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뭐 결론적으로는 개인회생 진행이 뭐 안 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사무실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일단 채무 정리하는데 좀 품이 좀 들어가고 이때 좀 고생을 좀 해야 되겠지만은 같이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채무 정리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주된 문제일 것 같고, 채무 정리가 일단 다 됐다 치고 변제 계획안은 어떤 식으로 이제 예상이 될까요? 재산이 없으실 것 같고 가족이나 이런 내용들이 뭐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그냥 1인 가구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이를 고려했을 때 자녀분이 있어도 성인일 것 같고요. 그래서 1인 생계비가 이제 153만 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250만 원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공제하면은 월 변제금 97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6개월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총 변제금은 3,492만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채무가 발생한 시점 굉장히 과거이기 때문에 모든 최근 채무의 사용이라든가 뭐 어떤 주식 코인 뭐 이런 어떤 또 이슈들은 또 크게 대두되지 않을 사안으로 보여요. 채권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사안으로 보이게 되고요. 총 채무가 아까 이분이 이제 금융권 5천, 그다음 민사소송 들어온 게 한 2억 정도 된다. 총 채무 2억 5천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아까 변제금이 3,49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변제율이 한 13% 정도, 그러니까 변제율도 굉장히 낮게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 채무와 변제율은 원금 기준으로 일단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은 보통 이제 민사소송 패소하시고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라면 이자가 원금의 몇 배로 이제 불어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라면 일단은 무담보 채무가 뭐 10억 원이 이제 안 되는지 뭐 그 부분도 한번 좀 검토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내주신 사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새롭고 깊이 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